병원의 봉지기로 근무하고 있는 이찬우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어려운 거 다 앞에 강의하시느라고 다 힘들으셨을 텐데 하우프 질환은 우리가 가장 많이 일상적으로 접하면서 초음파를 가장 많이 유용하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펜디사이티스에 대해서 위주로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처음에 강의 순서는 정상적인 아펜디스 스캔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하고 노멀 아펜디스가 어떤지, 그 다음에 아펜디사이티스의 특징이 어떤지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펜디스 스캔을 할 때 물론 그 아르큐페인으로 와서 전형하게 아르큐페인이 있고 그쪽에 리니프로브를 갖다 댔더니 딱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환자들이 다 그렇게만 오지는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아펜디스를 스캔을 하는 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아두셔야 될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그 로우 프리퀀시의 컨벡스 프로브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그 라이트 키드니를 찾고 라이트 키드니에서 메디알 사이드 쪽으로 보시면 지금 콜론에 어센딩 콜론에 여기 보시면 하우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센딩 콜론을 따라서 쭉 내리시면 쭉 어센딩 콜론을 따라서 여기 아래에 보시면 여기 찍혀 있는데 이제 어센딩 콜론의 끝 부분까지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그 클로가이즈 로테이션을 해서 돌리게 되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라이트 소아스 머슬, 그 다음에 시쿰이 되겠고 여기 터미널 리움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하이 프리퀀시의 리니어 프로브로 바꾸게 되면 지금 라이트 소아스 머슬, 그 다음에 시쿰, 그 다음에 터미널 리움 사이에 지나가는 선상의 튜블란 스트럭처가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아펜딕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더 확실하게 보이는데 튜블란 스트럭처가 아펜딕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면 우리가 아펜딕스를 찾기 위해서는 뭐 저 아펜딕스 어디 딱 RFQ만 돼서 찾을 수는 없으니까 그 구조물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시쿰과 그 다음에 터미널 리움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요게 라이트 소아스 머슬이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쪽에 라이트 소아스 머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시쿰, 이게 터미널 리움의 그 안테리어 파트, 포테리어 파트, 그 다음에 월이 합쳐지는 요 부분이 IC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설명 보시면 뭐 스몰 바울보다 크고 IC 밸브가는 요 부분이 돼서 이게 저희가 아펜딕스를 스캔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 리움을 넘어가면 터미널 리움은 이쪽이 지금 이게 소아스 머슬이고요. 라이트 소아스 머슬이고 이게 터미널 리움이고 터미널 리움과 라이트 소아스 머슬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검은 구조물이 보이는데 이게 메조 아펜딕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아펜딕스를 찾아서 시쿰과 그 다음에 터미널 리움을 찾으면 거기서부터 아펜딕스를 찾아서 아펜딕스의 베이스부터 기시하는 이 튜블랑 스트럭처가 그 아펜딕스가 되겠고 거기서 아펜딕스에 버딩하는 부위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IC 밸브 말씀드렸는데 IC 밸브에서 2cm 메디알 파트 쪽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튜블랑 스트럭처가 진행하는 걸 보이게 되겠고 우리가 아펜딕스 모든 사실 일반적인 뭐 GI뿐만 아니라 리버든 뭐든 다 우리가 스캔을 할 때는 당연히 롱엑시스랑 그 다음에 숏엑시스 두 가지 플레인으로 다 하게 되는데요. 롱엑시스에서는 지금처럼 튜블란 스트럭처로 보이게 되고 여기서 프로브를 돌리게 되면 지금처럼 오버런 쉐입으로 보이게 되고 오버런 쉐입에서 뭐 나중에 설명 드리겠지만 에어나 피세트가 더 들어가 있으면 좀 더 그 점명하게 아펜딕스를 진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명하기보다 좀 더 확실하게 확실하게 아펜딕스 진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소아스 머슬, 시쿰, 터미널 리움 사이에 진행하는 선상 구조물이 아펜딕스가 되겠고 우리가 아펜딕스를 스캔을 할 때는 꼭 하나 유의를 하실 게 그 터미널 리움과 많이 그 혼동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꼭 끝까지 스캔을 따라서 하셔서 이런 아펜딕스는 끝이 막혀 있는 구조물이니까 이런 블라인드 엔드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 블라인드 엔드가 있느냐 그리고 페리스탈시스가 없느냐가 나중에 터미널 리움과 감별하는 감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펜딕스를 스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셨고 저희가 아펜딕스를 찾을 때 도움이 되는 그런 검사 방법 툴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어제 판크레아스도 그렇지만 GI나 이런 데 우리가 스캔을 할 때는 가스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컴프레션과 디컴프레션을 통해서 가스나 피스를 배출해내는 게 그래서 더 구조물을 선명하게 보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너무 과도하게 컴프레션을 해버리니까
여기가 복벽이고 이게 라이트 소아스 머슬인데 복벽과 라이트 소아스 머슬이 닿아버리니까 구조물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너무 덜 컴프레션하게 되면 이쪽이 라이트 소아스 머슬이고 여기가 복벽이고 이게 터미널 일륨입니다. 그러면 라이트 소아스 머슬과 터미널 일륨가 보이기 때문에 그 아래로 지나가는 아펜딕스가 분명하게 보이지가 않게 되고 적절한 컴프레션과 디컴프레션을 하게 되면 가스 아웃이 되면서 소아스 머슬, 터미널 일륨 사이로 지나가는 아펜딕스를 정확히 찾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방법으로는 우리가 포스테리어 매뉴얼 컴프레션이라고 그 환자 지금 요 사진에서 보시면 아펜딕스가 어딘지 분명하지가 않는데 아마 보시게 되면 요 사진이랑 유치해서 봤을 때 이 부분일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아펜딕스가 좀 더 깊이 있거나 잘 안 보이게 되는 경우 이렇게 지금처럼 그 프로브는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고 뒤에서는 베개나 아니면 손으로 눌러주면서 하게 되면 그 사이 그 간격이 감소하면서 여기에서 지나가는 아펜딕스가 보다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스테리어 매뉴얼 컴프레션 테크닉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펜딕스가 그 정상적으로 다 그 아래쪽에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으면 편한데 이게 뒤쪽으로 돌아가 있거나 아니면 임산부인 경우에는 그 아펜딕스가 지금처럼 수파인 포지션에서는 C콤만 보이고 아펜딕스를 찾을 수 없게 되겠습니다. 이 뒤쪽에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환자를 조금 레프트 포스테리어 포지션으로 돌려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가 아펜딕스의 베이스고 베이스부터 진행하는 아펜딕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펜딕스를 찾을 때 보통 아까도 보셨지만 컨벡스 프로브를 사용하다가 리니어 프로브로 바꿔서 확인하는 게 그 대표적인 방법인데 지금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오베스한 환자는 아니면 아펜딕스가 깊이 있는 경우 복부 깊이 있는 경우 여기처럼 리니어 프로브로 보게 되면 아펜딕스가 어디인지 더 분명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지금처럼 컨벡스 프로브를 사용을 하면 아펜딕스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정상적인 아펜딕스는 어떠냐? 그래서 보통 아펜딕스를 확인하면 이게 아펜디사이티스냐 아니면 정상 노멀 아펜딕스냐 확인할 때 저희가 이런 다이아메타를 재게 되는데 다이아메타는 일반적으로 6mm 미만이 정상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쇼덱시스에서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쇼덱시스에서 스캔을 하실 때 여기가 서브 뮤코사층이고 그 주변이 검은 층이 머슬층인데 이 검은 층 바깥에서부터 상대편 검은 층 바깥까지 거리를 재서 이것들이 6mm 미만일 때 노멀 아펜딕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하지만 그러면 아펜디스가 라운드하고 커져 있고 그러면 무조건 다 아펜디사이티스냐? 여기서 보시면 라운드하고 6mm보다 커져 있지만 아펜딕스는 그 터미널이고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에어나 피세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아펜디사이티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mm 미만으로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6mm 미만으로 커져 있다고만 6mm 이상으로 6mm 이상으로 커져 있다고만 해서 무조건 아펜디스라고 진단하시는 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전 사진에서 네. 퍼포레이션 된 사진이고 여기 네, 이게 아펜딕스 주변은 패드 어큐뮬레이션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팻이 어큐뮬레이션 네, 여기 플루이드가 고여 있고 이 전체가 팻이 둘러싸 있고 앞에는 다이아메터가 별로 커져 있지 않거든요. 퍼포레이션 되니까 안에 있는 내용물이 빠져나가니까 아펜디스 다이아메터는 정상에 가깝거나 어릴 때는 또 수축돼 버렸어요. 그리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펜딕스는 보통 우리가 오버런 쉐입이거나 라운드 오버런 쉐입을 가지고 있고 조금 아펜디사이티스가 되면은 라운드한 쉐입으로 더 커진다고 보통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아까처럼 에어나 피스가 들어가 있는 경우 라운드한 쉐입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여러 가지 아펜딕스 다이아메타 및 다른 것들을 확인해서 아펜디사이티스라 진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아니고 이제 다이아메터가 커지라도 앞에 이렇게 패셔스라 이런 게 있으면 다이아메터가 정상보다 커질 수 있다. 그 가운데가 그 에코 보이는 예, 여기 이게 패셔스가 되겠습니다. 배변이 차는 경우에 패셔스. 변이 차게 되면 이렇게 보일 수가 에어도 있거든요. 그리고요. 에어는 좀 아티팩트가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모양이 라운드 하잖아요. 에어는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예. 에어는 어떻게 보여요? 에어는 이렇게 고에코가 점상 고에코로 이렇게 섀도우 같은 게 보이죠. 그 그림은 지금 에어는 에어는 아니죠. 패셔스. 패셔스. 그 다음에 그 아펜딕스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 이게 아펜디사이티스냐 아니냐를 하나 확인을 할 때 이 프로브로 압박을 가하게 되면 지금처럼 그 오버런 쉐입, 라운드한 쉐입이 좀 더 아예 컴프레션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는 오버런 쉐입이 그 더 눌리거나 아니면 라운드한 쉐입이 오버하게 변하게 되는데 아펜디사이티스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컴프레션을 받는데 같은 환자인데 여기 이제 컴프레션 안 할 때는 라운드 하다가 컴프레션 하면 길쭉해진다. 정상이라는 지금 정상이고 그 아펜디사이티스 때 경우에는 이렇게 컴프레션을 해도 컴프레션 안 되고 지금 같은 아니고 이거는 정상 아펜딕스인데 이 컴프레션 안 할 때는 이렇게 라운드 있는데 컴프레션 하니까 결정하게 정상 돼. 아펜디스 예, 정상 아펜딕스. 지금 여기 뭐 있어? 그래 역시 해봐야 이게 안 돼. 예.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펜딕스는 블라인드 엔드를 가지고 있는 구조물이고 그다음에 그 터미널 륨과 우리가 그 스캔을 할 때 보통 터미널 륨과 혼동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터미널 륨은 블라인드 엔드가 없고 또나 페리스탈스가 있고 아펜딕스는 지금처럼 블라인드 엔드가 있고 페리스탈스가 없는 그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펜딕스 사이에 이제 에어가 들어설 수 있는데 에어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그 지금 여기가 에어가 들어가 있는데 에어가 들어가면 에어는 그 고에코로 보면서 이게 마치 컨트라스트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 아펜딕스 사이에 이 컨트라스트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에어필드 아펜딕스라서 이것도 그 뜻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아펜딕스인지 아닌지 여기 잘 모르잖아요. 에어가 딱 들어가 있으면 여기는 구조물이 아펜딕스밖에 없거든요. 마치 에어가 우리가 CT나 영상에 컨트라스트 에어 에이전트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요 안에 튜블러 스트럭처에 에어가 있으면 우리 컨트라스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아펜딕스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요 에어니까 이런 식으로 선상에는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아까 패셔스 라운드 하지만 요거는 옆으로 공기니까 이렇게 길쭉하게 보인다. 예. 역시. 그래서 아펜딕스의 정상 파인딩을 정리해 보면 시쿰의 베이스부터 기원을 해서 블라인드한 겉을 가지고 있는 페리스탈스가 없는 구조물로서 정상적으로 6mm 미만이고 컴프레션하면 눌리는 오보이드한 모양의 에어나 피셔스가 들어가 있는 경우 정상 아펜딕스입니다. 피셔스가 들어간 거 피셔스나 에어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반면에 아펜디사이티스는 그럼 7mm보다 커지고 그 다음에 뒤에 사진 다시 설명드리겠는데요. 맥시멀 뮤럴 티크니스가 3mm보다 커진 경우, 그 다음에 컴프레션에도 컴프레션이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도플러를 탔을 때 아펜디스 월 주변 쪽으로 도플러의 그 혈류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아까 패드 어큐뮬레이션 되어 있는 게 보였었는데 그런 패드 주변 쪽으로 혈류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아펜딕스에 아펜디클리스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플루이드 컬렉션이나 가스가 없는 경우 아펜디사이티스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빠져먹네요. 두 가지 빠져. 여기 누를 때 초음파로 누를 때 압박에 통증이 있다. 이 머피 사인하고 머피는 볼브레더, 맥버니 사인은 아펜디사이티스. 그래서 아까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인데 요 맥시멀 직경이 6mm 넘게 되는 경우, 맥시멀 뮤럴 티크니스 여기에 3mm가 넘는 경우, 그 다음에 아펜딕스 안에 아펜디클리스가 있는 경우, 컴프레션을 해도 눌리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아펜디사이티스가 되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펜딕스의 월 주변 쪽으로 도플러를 피면 혈류 시그널이 증가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패드 어큐뮬레이션 되어 있는데 이 패드 어큐뮬레이션 되어 있는 쪽으로도 혈류 시그널이 증가해 있고, 그 다음에 이 패드 주변에 이제 패드 어큐뮬레이션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패드 에코가 증가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플루이드도 보여 있고 이렇게. 그리고 플루이드 컬렉션이 같이 보이면서 주변에 림프노드들이 커져 있는 경우 아펜디사이티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펜딕스를 뭐 찾는 데 도움이 되는 테크닉은 뭐 앞에서 다 해본 것처럼 그냥 그레이드 컴프레션,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매뉴얼 컴프레션,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오블리크 포지션, 그 다음에 로우 프리커시 컨벡스 프로브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65세 여자고, 그 다음에 두통이 있고, 오존 소화불량 증세가 있으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복부 두통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와서 스캔을 했는데 여기가 소아스 모슬이고 이쪽이 시쿰, 이쪽이 터미널 륨 사이에 있는 약간 저에코의 음영이 하나 여기 관찰이 되고 그거를 프로브를 돌려서 봤더니 저에코의 음영 프로브를 돌리는 게 아니고 리니아 프로브로. 네, 리니아 프로브로 바꿔서 봤더니 저 음영 있는 부분이 횡대되어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 쇼덱시에서 라운드하고 증가해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운드하고 주위에 페이시의 어큐뮬레이션 소견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도플러를 그 주변 쪽으로 도플러를 켜봤더니 이 월 주변 쪽으로 해서 헬류 시그널이 증가해 있고요. 또 요 쇼덱 주변 쪽으로 팻 어큐뮬레이션 데이 쪽으로도 헬류 시그널들이 증가해 있으며 지금 컴프레션을 했을 때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전혀 크기 변화가 없는 아펜디사이티스를 진단한 케이스입니다. 35세 남자고 그 다음에 에피가스 페인 있고 뭐 해서 내원을 했고 내원에서 보니까 하복부 앞통이 있고 앞통이 우하부에서 전체적으로 범위가 넓게 퍼져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초음파를 스캔을 했더니 우리가 컨벡스 프로브로 봤을 때 지금 이쪽에 이제 플루이드 콜렉션 같이 있고 아이고 라이소아스 머슬이고 터미널 림이고 여기에 라이트 소아스 머슬이고 여기 터미널 림이고 이쪽에 저음영인 저에코인 음영 소견이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프로브를 봤더니 아펜딕스 안에 아펜디쿨리스가 같이 들어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플러를 키니까 지금 월 주변 쪽으로 헬류 시그널이 증가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직경을 재봤더니 직경도 6mm가 넘는 그래서 아펜디사이트로 진단하고 수술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플루이드가 여기에 고여서 아펜디 퍼포레이션 미세 성공을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64세 남자 환자고 건강검진으로 어퍼지아이 시리즈를 했습니다. 어퍼지아이 시리즈로 해서 하고 났더니 그날 이후부터 로업도미널 페인이 있고 그러면서 왔을 때는 RLQ 페인 쪽으로 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초음파를 해봤고 초음파에서는 지금 이쪽이 라이트 소아스 모슬이고 이 앞에 거랑 확인을 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 아펜딕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구조물이 아펜딕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횡단 스캔한 표현이고 요거는 터미널 림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 환자가 이제 엎어지하고 난 뒤에 배가 아팠거든요. 근데 엎어지야 할 때 물을 많이 먹으라 했는데 자기가 물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배가 아프니까 내가 바리움 이걸 먹고 난 뒤에 물을 안 먹어 그 때문에 배가 아프다 생각이가 왔어요. 그래 보니까 여기에 터미널 림이 좀 월이 두꺼워졌고 여기 아펜딕스고 팻이 조금 어큐뮬레이션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펜딕스 사이에 이제 굉장히 애매해가 CT를 한번 찍으라 했는데 환자는 내 말을 전혀 안 듣고 엎어져야 할 때 바리움 때문에 아프다고 안 찍었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방금 원장님 말씀처럼 환자가 죄송한데 저기 요거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터미널 일륨이면 월이 좀 스킨이 있는 겁니까? 약간 있는 거죠. 마일드. 이것도 그럼 터미널 일륨인데 예, 여기 터미널 일륨이 연계되어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가 빨리 찍으라니까 안 찍고 4일 후에 CT를 찍었습니다. 4일 후에 CT를 찍었더니 여기 보신 것처럼 아펜디사이티스 주변 쪽으로 업세스 포메이션 되어 있는 CT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CT 사에는 네. 그것이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아펜디스 어디 쪽 그거를? 지금 프루이드가 고여 있지 않습니까? 주변적으로 플루이드 네. 커넥션이 네. 되어 네.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그 이후에 환자가 내원을 보니까 다시 한번 CT 하고 찍고 난 뒤에. 네, 다시 내원해서 다시 초음파를 다시 한번 해봤더니 지금 이쪽으로 그 업세스 포메이션처럼 되어 있는 소견처럼 보이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스캔을 해봤더니 이 주변 쪽으로는 이렇게 플루이드 콜렉션도 같이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부 다 프리드 컬렉션 되는 거. 네, 예. 여기가 아펜딕스 아펜딕스고 퍼포레이션 되는 거. 퍼펜딕스에서 여기에 플루이드 콜렉션 되어 있는 아펜딕스 퍼포레이션 되어 있는 소변을 요거는 림프 노드. 20분입니다. 그 다음에 40세 남자 환자고 그 다음에 RLQ 페인 같이 주소를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앞배가 아닌가 생각을 했지만 이 환자는 벌써 2년 전에 앞배를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스캔을 했고 요 컨벡스 프로브로 봤는데 여기 저 콜론 쪽 주변 쪽으로 이렇게 같이 보이고 있고 여기가 식품이고 이 식품 바깥쪽을 이렇게 그렇지. 보시면 잘 튀어나와 있는 뭐가 이렇게 소견이 같이 보이시죠? 그래서 리니어 프로브로 바꿔봤더니 그때는 더 저명하게 이렇게 그 위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아웃포칭하는 소견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다이버티큘라이티스로 진단된 케이스입니다. CT는 굉장히 그 아주 조그만. 네, 그렇죠. 여기에서 각대. 31세 남자 환자고 31 그다음에 65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또 발열감 주소로 내원을 했고 다른 것들은 다 이상 없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초음파를 스캔을 했더니 이쪽이 터미널이고 여기가 아펜딕스 스캔이 되겠고 거기서 그 도플러를 했더니 터미널 이념 주변 쪽으로 머리 조금 두꺼워져 있는 것 같으면서 혈류 시그널이 증가해 있는 터미널 이름에 월 시크링이 있고 예. 그 안에 헬류 신호의 증가가 보였고 보였고 여기 림프 노드죠. 예, 림프노드가 커진 소견을 보이고 있어서 터미널 그 말단 회장염을 진단한 케이스입니다. 17세 남자 환자고 아마 17세 그러니까 어린 소아들이 왔을 때 저도 이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시면 스캔을 하신 거 보면은 요 주변 쪽으로 이렇게 림프노드들이 다 커져 있는 요거는 림프 노드가 아니고 요거는 소아스 버슬 어퍼 마지 라이트 일리아가 아트리 요거는 터미널이에요. 터미널. 고 여기서 여기 말씀하신 라이트 소아스머스 그리고 터미널 이름은 아펜딕스는 그냥 여기 아펜딕스. 네, 여기 아펜딕스고 네. 그냥 특별하게 정상 소견을 같이 보이고 있는데 반에 이쪽에 멀티플하게 림프노드가 커져 있는 소견을 해서 그 저희가 장관막 임파 림프선염으로 진단한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64세 여자 환자고 그다음에 두통, 그다음에 혈변으로 내원을 했고 그다음에 진통소염 제복은 두통이 아니고 하복부 진통, 혈변은 주소로 내원을 했고 진통소염 제복은 기항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 좌측 복부를 스캔한 이게 콜론 이쪽이 콜론이고 여기 콜론 월 쪽이 좀 그러니까 경계가 불명확하면서 월이 지금 깨져 있는 소견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네. 이쪽은 콜론이 정상 콜론이 되다가 갑자기 여기 콜론에 월이 두꺼워져 있고 요 부분은 콜론 내강이고 콜론이 요 와서 갑자기 어브랍트하게 변했지. 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에 콜론의 월이 두꺼워져 있는 두꺼워져 있고 청구조가 불분명하고 불분명하고 네. 그래서 도플러를 켰는데 오히려 혈류 시그널이 더 없는 감소한 소견을 같이 보이고 있어서 콜로노스코피를 해서 이스케믹 콜라이티스로 진단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56세 남자 환자고 RLQ페인의 간헐적인 통증이 있으면서 이 환자도 20년 전에 승수절제술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여기 라이트 키드니 어센딩 콜론 어센딩 콜론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월 구조가 좀 불분명하다라는 소견에는 특별하게 월이 두꺼워졌죠. 꽂혀 있습니다. 여기 요도 월 두꺼워졌고 요도 월 두꺼워져 있고 이게 그 서컴페런스하게 월이 두꺼워졌죠. 두꺼워지고 주위 조직을 침윤하고 있죠. 네, 그렇죠. 침윤하고 있죠. 여기 전백 후백이죠. 그렇죠. 여기 월이 요가는 괜찮다. 여기서부터 월이 두꺼워졌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도 이게 월이 두꺼워져 있으면서 경계가 많이 청구조가 부서져. 파괴가 되어 있는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키드니하고 같이 키드니는 헬류가 있는데 여기는 헬류 실내 증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학대상이죠.
그래서 이 환자는 콜론 캔서로 진단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피플로이드 어펜디자이티스는 35세 남자 환자인 케이스인데요. 좌복부 통증으로 내원을 했고 소량의 설사, 그래서 급성 장염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캔하신 사진을 보면 요 환자는 우리 병원에 오기 전에 CT 검사에서 복막수염으로 진단이 돼 가지고 왔는 그렇죠. 분명히 이게 아마 복막수염이라고 생각을 하고 봐서 저는 했는데 복막수염 맞아요. 팻 어큐뮬레이션, 팻이 이렇게 팻 디포지션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이고 여기서도 이렇게 팻이 디포지션 되어 있는. 요거는 이럴 때 설명이 이래야 돼요. 자, 이 환자는 여기 콜론이에요. 콜론 내강이고 콜론 내강하고 연결되지 않는 오바란 스트럭처가 보이고 스트럭처의 내부는 약간 제코고 변형은 고에코로 내강하고 연결되지 않는 메스가 보였습니다. 그럼 메스가 보면 콜론 내강하고 연결되지 않고 붙어 있는 고에코 메스가 보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단 스캔을 했을 때도 여기도 지금 이렇게 콜론이고 여기가 콜론이고 메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메스 음영이 같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CT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보이듯이 진단된 요 칼라 도플에서는 헬루시네이션이 없었습니다. 없는 복막수염 환자, 그래서 복막수염으로 진단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32세 남자 환자고 우측 옆구리 통증, 하복부 통증으로 내원해 있고 그 다음에 혈뇨 같이 동반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라이트 키드니고 그 다음에 라이트 키드니 네프론이 커져 있는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소견을 같이 보이고 있고 커져 있다 하면 안 되고 중심 에코 복합체 내 무에코 무에코 정가 보이거나 또는 신우의 확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아래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요걸 또 이야기했죠. 이 방광 이 블레더를 스캔한 건데 이 블레더 스캔한 거에서 여기 보시면 유린 제트 플로우가 보이고 있고 요게 지금 하이 시그널로 보이는 요 소견이 스톤인데 이 스톤에서 지금 뒤로 보시면 뒤로 모자이크 패턴처럼 보이시는 소견이 보이는데 이게 스톤의 그 특징적인 하나의 소견으로서 트윙클링 아티팩트라고 하는 소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트윙클링 아티팩트 그런 소견 이런 소견이 보이면 스톤이라고 지금 그렇게하면 또 안 되고 트윙클링 아티팩트는 스톤의 러프한 서페이스를 가진 스톤의 트윙클링 아티팩트인 게죠. 골스톤의 트윙클링 아티팩트 잘 보여요. 왜냐하면 골스톤은 스무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러프한 서페이스에 초음파가 들어가면 초음파에서 표면에서 이게 앰플리튜드 체인지를 일으켜 가지고 트윙클링 아티팩트. 그럴 때는 이렇게 씁니다. 레프트 쪽에는 UV 장션에서는 정상적인 유린 제트가 보이는데 오른쪽에서 라이트의 UV 정션에서는 고에코 병변이 보이고 고에코 병변 주위에는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관찰돼서 이것이 러프한 서페이스를 가진 스톤으로 의심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린 제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completely obstruction의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자, 지금 다음에 환자의 뭐 각각의 스테이지는 이 환자는 아까 진단된 것처럼 그 다음에 그 아펜디스가 커져 있는 스프레티브 아펜디사이티스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주변에 플루이드 콜렉션이 있으면서 그 주변이 불분명한 갱그러너스 아펜디사이티스.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사진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플루이드 콜렉션이 있는 아펜딕스 주변으로 플루이드 콜렉션이 있는 퍼포레이티드 아펜디사이티스. 그 다음에 여기 아까에서 베이스에서부터 거꾸로 뒤로 나오고 있는 레트로시컬 아펜디사이티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스케일은 각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어. 자, 아주 잘했습니다. 나무 슬라이드 가지고 강의하기는 최고 어렵거든요. 그 슬라이드의 의미를 모르는데, 그러나 아주 정말 잘했습니다. 단 뭐 꼭 할 거는 말이 너무 조금 급하다는 느낌이 들고, 말이 막 시간이 쫓겨가지고 막 말이 좀 뭐라 할까 계속 하이톤으로 모노토너스하게 갔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초보 강사구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우리 이민영 쌤이라처럼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무대에 올라갈 때는 이렇게 강당이 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좀 빨리 후덕 올라가면 안 돼요. 천천히 올라가요. 올라가고 난 뒤에 이렇게 싹 전체 청중을 다 봅니다. 보면서 볼 때는 앞에 청중, 뒤에 청중, 오른쪽 청중, 좌측의 청중을 한번 스캔을 딱 해요.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보이잖아요. 그러면 좀 웃으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시작하잖아요. 강의하기 전에 이제 자장이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장 이름을 꼭 빼앗아야 돼요. 자장 이름이나 학회 회장님 이름을 딱 빼앗놓고 인사를 하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초청해준 자장님하고 학회장 이름 말씀하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그럼 첫 마디는 빨리 하면 안 돼요. 첫 마디는 천천히 이야기해야 돼요. 처음부터 빨리 예쁘면 저 사람 엄청 긴장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첫 마디는 천천히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빨리 해도 돼요. 첫 마디부터 빨리 하면 안 돼요. 첫 마디는 약간 좀 숨을 고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선이 중요해요. 시선이 한 사람만 계속 봐서는 안 되고 시선을 앞에, 옆에, 오른쪽, 왼쪽 이렇게 시선을 조금 균등하게 분포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계속 갔거든요. 하이톤으로 가면 안 되고 조금 깔아앉아가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깔아앉아 이야기하고 강조할 때는 이렇게 좀 소리를 크게 하고 또 어떤 최고의 강조는요. 오히려 소리를 낮추는 게 더 최고의 강조예요. 소리를 크게 하는 것보다 정말 강조할 때는 소리를 천천히 목소리를 낮추면 훨씬 더 강의 좀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끝나고 난 뒤에 아주 이제 인사하고 그러는데 지금 강의는 다 좋았지만 목소리가 줄기차게 소리가 컸다. 이거는 아주 초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음령의 고저, 강약, 고저, 완급 이걸 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하고 또 좋은 방법은 이런 강의를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이걸 슬라이드 하잖아요. 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없으면 막대기를 하나 세거나 옷걸이를 하나 세는 거 이것이 강사라 생각하고 정장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 더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어떤 사람 구두도 신고 밑에 깔아놓고 구두도 신고 진짜 이게 학회자이다 생각하고 연습을 하죠. 연습을 합니다. 또 우리 멤버들도 연습할 때 그 서울에 학회할 때 미리 예행 연습을 하거든요. 예행 연습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첫째 예행 연습의 초점. 내가 아무리 봐도 오자를 아무리 봐도 못 맞는데 청중들은 귀신같이 오자를 찾아냅니다. 오자가 있으면요 신뢰성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두 번째 내가 쓰는 용어가 틀리는 걸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자면 그 옛날에 내가 강주에서 강의했을 때 스토마 캔서에 볼만 타입이 있지요. 1, 2, 3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 했더니 대부분 보니까 그 아라비아가 로마자라 했더니 로마자가 아니고 아라비아 숫자라 해야 된다. 또 옛날에 또 뭐라 하냐면 이제 HCC 하잖아. 우리 간시에 포함 헤파토셀루라 칼시노마 또는 HCC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헤파토마 했더니 또 못된 선생님이 야 헤파토마가 어디 있어 HCC를 끊었지. 그렇게 아주 미시한 것과
따지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런 용어가.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이제 강의를 해보면 이 강의 자료가 청중의 표정을 딱 보면 아주 재밌어 하는 거하고 또 강의 자료 아주 따분하게 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 아, 네, 요 부분은 좀 빼버리고 요 부분은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 아, 그걸 느끼게 되거든. 그 다음에 시간 조절이 가능해요. 한번 딱 해보면 시간을 딱 해보면 시간이 20분짜리 강의냐 15분이냐 30분짜리 강의인데 강의가 이제 머릿속에 시계가 타임워치가 돌아가면서 아, 요 강의 할 때는 몇 분이 지나가겠다는 알아가 정확하게 시간에 딱 끝내요. 막 한 오차가 한 1분 정도 1, 2분 오차 뺏기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집에서 연습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모여서 하는 거하고는 비교조차 안 됩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게 되면 오늘처럼 자기가 잘못된 거 아까 라이소아스 보스를 이런 거는 치명타거든요. 이거는 대본 학교에서 자장이랑 전화해서 라이소아스 보스를 앞세서 그 다음부터는 아, 저 선생님이 모르고 있구나, 나무 사진 가져왔구나 대부분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한 실수거든요. 단어 좀 틀리는 거야 뭐 별 실수도 아니죠. 치명타는 우리가 인디케이터로 사진을 찍을 때 엉뚱한 데 찍어 보면 모를 때는 안 찍는 게 좋아요. 찍을 때는 확실하게 딱 찍어줘야 돼요. 빙빙빙 돌리지 말고. 그러면 아, 되거든. 모르고 안 찍었는지 그거는 모르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참 아침부터 늦게까지 실습하고 같이 했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이 생각이 내가 요번에 그 케이스 100케이스 보내줬던 네, 네. 그거 가지고 한번 만화가 네. 그거는 좀 더 실질적이거든요. 네. 다음 날짜를 한번 잡아가지고 여기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맥락을 주면 강의 자료를 다시 내가 메일로 보내줄게요. 저게